야, 너 그 찐따 거지 김서연 맞아? 네가 여길 감히 와? 최유리가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동창회장 입구에 서 있는 여자를 보고 있었죠. 10년 전 자신들이 그토록 괴롭혔던 바로 그 찐따 김서연이었습니다. 유리가 지연에게 속삭였습니다. 저 가난뱅이가 정말 왔다고, 뻔뻔하게도 여기까지 왔다고 했죠. 지연이 비웃었습니다. 여전히 초라하다고, 싸구려 옷 입고 와서 부끄럽지도 않냐고 했죠. 칠공주파 멤버들이 모두 서연을 쳐다보며 손가락질했습니다. 다른 동창들도 따라서 서연을 구경했죠. 서연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구석진 자리로 향했죠. 지연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들으라는 듯이 말이죠. 유리가 거들었습니다. 찐따는 죽어도 찐따라고 10년이 지나도 똑같다고 했죠. 바로 그 순간 갑자기 천장에서 스파크가 튀었습니다. 전기 합선으로 화재가 시작된 거죠. 삐익! 화재 경보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패닉 상태가 되었습니다. 모두 출구로 뛰어갔죠. 칠공주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들만 살겠다고 다른 사람들을 밀치면서 도망쳤죠. 하지만 오직 서연만이 침착했습니다. 그녀가 한마디로 외쳤습니다. 모두 엎드려. 지금 당장.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수십 명이 일사불란하게 바닥에 엎드린 거죠. 서연이 모든 사람을 안전하게 대피시켰습니다. 완벽한 전문가처럼 말이죠. 동창들이 경악했습니다. 저 여자가 정말 그 찐따가 맞냐고요. 특히 칠공주파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무시하던 그 애가 자신들을 구해준 거였죠. 하지만 이들의 반응은 예상외였습니다. 이 충격적인 권선징악 스토리가 궁금하다면 구독 버튼 꾹. 매일 이런 통쾌한 복수 이야기들을 들려드려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면 더 많은 사이다 스토리를 놓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1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칠공주파는 서연을 그토록 증오하는 걸까요? 이야기는 한 고등학교의 잔혹한 괴롭힘부터 시작됩니다. 김서연이 교실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왔습니다. 순간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서연에게 집중되었죠. 칠공주파의 리더 박지현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또 지각하냐고, 가난한 집 애들은 시계도 못 사느냐고 했죠. 교실에 웃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죠. 서연은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자리로 향했습니다. 교실 맨 뒤 구석자리였죠. 지연의 절친인 최유리가 거들었습니다. 저의 옷 좀 봐라고 얼마나 싸구려인지 한눈에 안다고 했죠. 다른 칠공주파 멤버들도 가세했습니다. 머리카락도 미용실에서 안 하고 집에서 자른 것 같다고 촌스럽다고 비웃었죠. 서연은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정말로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모든 말이 사실이었거든요. 첫 번째 교시가 끝나자마자 지연이 서연을 불렀습니다. 지연이 명령했습니다. 숙제 내놔. 서연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내 것도 해야 해. 그러자 유리가 발끈했습니다. 감히 말대꾸해. 내가 뭔데 거절해. 라고 소리쳤죠. 지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베껴가는 게 아니야. 확인해보는 거라고. 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보자는 거야. 다른 아이들이 키득거렸습니다. 실제로는 베끼려는 거라는 걸 다 알고 있었거든요. 서연은 어쩔 수 없이 숙제를 내주었습니다. 지연이 대놓고 베껴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했죠. 내 글씨는 왜 이렇게 못생겼냐고. 답은 맞는 것 같은데 글씨가 너무 추하다고 했습니다. 서연은 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쉬는 시간마다 괴롭힘이 계속되었습니다. 유리가 서연의 가방을 뒤졌습니다. 혹시
돈이나 쓸만한 게 있나 보자며 말이죠. 서연이 말했습니다. 왜 남의 가방을 뒤져? 그러자 지연이 화를 냈습니다. 내가 우리한테 대들어도 되는 줄 알아? 주제 파악 좀 해. 다른 칠공주파 멤버들이 서연을 둘러쌌습니다. 마치 모리 사냥하는 것처럼 말이죠. 한 아이가 서연의 필통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던져버렸죠. 연필들이 사방으로 굴러갔습니다. 서연이 무릎을 꿇고 연필을 줍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죠.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지연이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점심값 내. 서연이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돈이 없어. 유리가 비웃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아무리 가난해도 점심값 정도는 있을 거 아냐. 서연이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정말 한 달 용돈이 10,000원뿐이야. 칠공주파 전체가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지연이 말했습니다. 10,000원? 우리 하루 용돈도 안 되는 돈이야. 그걸로 한 달을 산다고? 정말 거지 수준이네. 서연의 자존심이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유리가 제안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먹다 남은 거라도 줄까? 거지는 그것도 고마워해야 해. 서연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조용히 자리를 뜨려고 했죠. 그런데 지연이 서연의 팔을 잡았습니다. 지연이 말했습니다. 허락도 없이 어디가? 우리가 가라고 할 때까지 기다려야 해. 서연은 억지로 참았습니다. 다른 선택이 없었거든요. 오후 수업 시간에도 괴롭힘은 계속되었습니다. 서연이 발표할 때마다 칠공주파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선생님이 서연을 칭찬하면 더욱 심하게 비웃었죠. 체육 시간에는 더욱 노골적이었습니다. 팀을 나눌 때 아무도 서연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칠공주파가 다른 아이들에게 서연과 같은 팀 하지 말라고 경고했거든요. 결국 서연은 항상 마지막에 억지로 어느 팀에 끼워졌습니다. 배구를 할 때는 일부러 서연에게 공을 3개 던졌습니다. 서연이 받지 못하면 팀 전체가 비난했죠. 서연은 점점 학교가 무서워졌습니다. 집에 돌아가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내일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걱정되었거든요. 부모님은 서연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워낙 조용한 아이였거든요. 서연은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런 생활이 1년 넘게 계속되었습니다. 서연은 매일 지옥 같은 하루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하소연할 곳이 없었죠. 선생님들도 모르는 척했습니다. 칠공주파의 부모들이 워낙 사회적 지위가 높았거든요. 서연은 절망했습니다. 이런 생활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알 수 없었죠. 하지만 서연 스스로도 몰랐습니다. 이 모든 고통이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10년 후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그들 앞에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괴롭힘은 더욱 잔혹해졌습니다. 칠공주파는 서연을 완전히 파괴하려고 했죠. 하지만 이들이 범하게 될 치명적인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훗날 엄청난 대가로 돌아올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다음 날 서연이 교실에 들어서자마자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자신의 책상에 가보니 썩은 생선이 서랍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악취가 진동했죠. 주변 아이들이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서연이 당황하는 모습을 구경하고 있었거든요. 지연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나, 냄새나네. 누가 쓰레기를 가져왔나? 유리가 거들었습니다. 아, 서연이가 도시락 가져온 거구나. 가난한 집 음식은 역시 냄새가 달라. 서연은 아무 말 없이 썩은 생선을 치웠습니다. 손에 비린내가 배었지만 참아야 했죠. 첫 번째 시간이 시작되기 전 칠공주파가 서연을 둘러쌌습니다. 지연이 말했습니다. 어제 숙제 또 베껴갔지? 이제 그만 베껴.
서연이 억울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베낀 적이 없어. 그러자 유리가 뺨을 때렸습니다. 딱.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쳐다봤지만 아무도 말리지 않았죠. 유리가 소리쳤습니다. 감히 거짓말해. 가난뱅이 주제에 말대꾸해. 서연의 뺨이 빨갛게 부어올랐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꼭 참았죠. 지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말 잘 들어. 안 그러면 더 아픈 일 당해. 쉬는 시간마다 괴롭힘이 계속되었습니다. 칠공주파 중 한 명이 서연의 교과서를 찢어버렸습니다. 중요한 페이지만 골라서 말이죠. 서연이 하소연했습니다. 새 교과서 살 돈이 없어. 그러자 다른 아이가 말했습니다. 그럼 찢어진 거라도 고마워해. 거지는 선택권이 없어. 점심시간에는 더욱 잔혹했습니다. 칠공주파가 서연을 화장실로 끌고 갔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본격적인 괴롭힘을 시작했죠. 지연이 서연을 변기 앞에 무릎 꿇게 했습니다. 지연이 명령했습니다. 변기물 마셔. 서연이 거부했습니다. 절대 못해. 그러자 유리가 서연의 머리를 잡고 변기 쪽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서연이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7대 1이었죠. 결국 서연의 얼굴이 변기물에 닿을 뻔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다른 학생이 화장실에 들어와서 멈췄죠. 칠공주파는 아무렇지 않은 척 나갔습니다. 마치 장난이었던 것처럼 말이죠. 서연은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이제 정말 한계였죠. 오후 시간에는 더욱 교묘한 괴롭힘이 시작되었습니다. 체육 시간에 칠공주파가 서연을 고립시켰습니다. 아무도 서연과 함께 팀을 이루려 하지 않았죠. 결국 서연은 혼자서 운동을 해야 했습니다. 선생님도 모르는 척했죠. 배구 시합에서는 더욱 심했습니다. 상대편에서 일부러 서연에게만 강하게 공을 날렸습니다. 서연이 받지 못하게 하려는 거였죠. 서연이 넘어질 때마다 칠공주파가 박수를 쳤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따라서 웃어댔죠. 서연의 무릎에서 피가 났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죠. 방과 후에는 더욱 악랄했습니다. 서연이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칠공주파가 막았습니다. 지연이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 숙제 다 해와 내일까지. 서연이 거절했습니다. 내 것도 해야 해. 그러자 유리가 서연의 가방을 빼앗아 바닥에 던졌습니다. 책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죠. 다른 멤버들이 서연의 책을 발로 찼습니다. 진흙탕에 굴러다니게 만들었죠. 서연이 울면서 책을 주우려고 하자 한 아이가 서연의 등을 발로 찼습니다. 서연이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교복이 더러워졌죠. 지연이 말했습니다. 내일까지 숙제 안 해오면 더 심하게 당해. 각오해. 서연은 어쩔 수 없이 그들의 숙제까지 해야 했습니다. 밤새워서 말이죠.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연이 숙제를 가져다 주자 칠공주파는 확인도 안 하고 찢어버렸습니다. 지연이 말했습니다. 글씨가 너무 못생겼어. 다시 써와. 서연이 하소연했습니다. 밤새 쓴 거야. 제발 그냥 써줘. 그러자 유리가 또 뺨을 때렸습니다. 이번엔 더 세게 말이죠. 서연의 입술이 터져서 피가 났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죠. 이런 일이 매일 반복되었습니다. 서연의 사물함에는 매일 협박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오늘 죽고 싶어? 가난뱅이는 학교 오지 마. 거지는 거지답게 살아 같은 내용들이었죠. 급식 시간에는 더욱 치욕적이었습니다. 칠공주파가 서연의 급식 그릇을 일부러 엎어버렸습니다. 바닥에 음식이 쏟아졌죠. 그리고 말했습니다. 거지는 바닥에서 주워 먹어. 그게 내 수준에 맞아. 서연은 점심을 굶어야 했습니다.
돈도 없어서 다른 걸 사 먹을 수도 없었거든요. 일주일이 지나자 서연의 몸무게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스트레스로 잠도 못 잤거든요. 부모님이 걱정하며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말랐냐고요? 하지만 서연은 말할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이 걱정하실 게 뻔했거든요. 게다가 칠공주파가 협박했습니다. 부모나 선생님에게 말하면 정말 죽여버린다고 했죠. 서연은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칠공주파가 무서워서 서연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칠공주파 편에 서서 서연을 따돌렸죠. 서연은 학교에서 유령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고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서연은 심각한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힘들었고 학교 가는 것이 지옥 같았죠. 하지만 그만둘 수도 없었습니다. 부모님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서연은 견뎠습니다. 어떻게든 버텨냈죠. 매일 밤 베개를 적시며 울었지만 다음 날 아침에는 다시 학교에 갔습니다. 지옥 같은 하루를 또 시작하기 위해서 말이죠. 칠공주파는 더욱 잔혹해졌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괴롭힘을 넘어서 서연의 인격 자체를 파괴하려고 했죠. 지현이 말했습니다. 너 같은 거지는 살 가치도 없어. 차라리 죽는 게 나아. 서연은 정말로 죽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 때문에 참았죠.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다짐했습니다. 언젠가는 이 모든 걸 갚아주겠다고. 자신을 이렇게 괴롭힌 사람들에게 반드시 복수하겠다고 말이죠. 물론 그때의 서연은 몰랐습니다. 10년 후 자신이 정말로 그 복수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복수가 상상을 초월할 만큼 통쾌할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칠공주파의 만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저지른 마지막 일은 정말로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것이 훗날 그들의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될 것이라는 걸 이들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서연은 결국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칠공주파의 괴롭힘은 멈추지 않았지만 어떻게든 버텨냈죠. 졸업 후 서연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무엇을 하며 사는지 아무도 알 수 없었죠. 칠공주파는 서연이 아마 시골 어디선가 가난하게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믿고 싶어 했죠. 그렇게 10년이 지났습니다. 강남의 한 호텔에서 고등학교 10주년 동창회가 열렸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어가 걸린 연회장에는 수십 명의 동창들이 모여 있었죠. 칠공주파는 여전히 최고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박지현은 성형외과 의사와 결혼해서 압구정동 펜트하우스에 살고 있었습니다. 명품 드레스를 입고 다이아몬드 목걸이까지 걸치고 나타났죠. 최유리는 대기업 임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연봉이 억대라며 자랑하고 있었죠. 나머지 5명도 모두 성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뽐냈습니다. 그들은 학창시절처럼 한 테이블에 모여 앉아 다른 동창들을 품평하고 있었습니다. 지현이 말했습니다. 저기 김미영 좀 봐. 완전 아줌마가 됐네. 유리가 거들었습니다. 학창시절에 예뻤던 애들도 지금은 다 늙어 보여. 역시 돈이 있어야 관리가 돼. 그때 연회장 입구가 열렸습니다. 한 여성이 들어왔는데 특별히 화려하지는 않았습니다. 검은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바지, 단정한 차림새였죠.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걸음걸이가 당당했고 자세가 곧았죠. 한 동창이 다가가서 물어봤습니다. 누구야? 어느 반이었어?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3학년 2반 김서연이야. 순간 연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칠공주파가 제일 먼저 반응했습니다. 유리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세상에, 그 가난뱅이가 여기까지 왔네. 지연이 비웃었습니다. 아직도 싸구려 옷 입고 다니네. 10년이 지나도 그대로야. 다른 동창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누가 그렇게 말하냐고, 너무하는 거 아니냐고 했죠. 하지만 칠공주파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지연이 서연에게 직접 말했습니다. 너 여기 올 자격이나 있어? 서연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동창회는 모든 동창이 참석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유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 원래 거지들이 뻔뻔하지. 다른 동창들이 불편해했습니다. 너무 심하다고 그만하라고 말렸죠. 하지만 칠공주파는 더욱 신이 났습니다. 한 멤버가 말했습니다. 참석비는 낼 수 있어? 10만 원인데. 서연이 조용히 참석비를 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말이죠. 칠공주파는 당황했습니다. 서연이 돈이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지연이 말했습니다. 어디서 돈을 구했지? 설마 훔친 건 아니겠지?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한쪽 구석 자리에 앉았죠. 칠공주파는 그걸 보고 더욱 우쭐해졌습니다. 유리가 말했습니다. 역시 찐따는 구석자리가 어울려.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동창들이 서연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이라고 그동안 뭘 했냐고 궁금해했죠. 서연은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런저런 일을 했어. 지금은 서울에 살고 있어. 하지만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칠공주파는 그걸 보고 확신했습니다. 분명히 변변찮은 일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지연이 큰 소리로 물어봤습니다. 무슨 일 하는데? 설마 아직도 가난하게 살고 있는 건 아니지?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그냥 공무원 비슷한 일이야. 칠공주파가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유리가 말했습니다. 공무원? 하급 공무원 말이지? 월급도 얼마 안 되겠네. 지연이 거들었습니다. 우리는 다 대기업이나 전문직인데 너만 공무원이네. 역시 수준이 달라. 다른 동창들이 불편해했지만 직접 말리지는 못했습니다. 칠공주파의 기세가 너무 셌거든요. 연회가 진행되면서 칠공주파는 계속해서 서연을 무시했습니다. 서연이 음료를 가지러 갈 때마다 비웃는 시선을 보냈죠. 지연이 말했습니다. 저기 봐, 공짜 음료만 마시네. 역시 거지 근성은 못 고치나 봐. 유리가 거들었습니다. 우리는 샴페인 마시는데 저 애는 물만 마시고 있어. 딱 수준에 맞네. 서연은 아무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물을 마시고 있었죠. 그 모습이 칠공주파를 더욱 화나게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울면서 도망갔을 텐데 너무 침착해서 기분이 나빴거든요. 1시간쯤 지났을 때 갑자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천장에서 스파크가 튀기 시작했습니다. 전기 합선이 일어난 거였죠. 처음에는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곧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이 소리쳤습니다. 불이야. 순간 연회장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출구로 뛰어갔죠. 서로 밀치고 밀리면서 말이에요. 칠공주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연이 소리쳤습니다. 빨리 나가. 우리부터 먼저. 유리가 다른 사람을 밀치면서 말했습니다. 비켜. 우리가 더 소중해. 완전히 이기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넘어진 할아버지가 있었는데도 그냥 밟고 지나갔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밀어버리고 자신들만 살겠다고 난리를 쳤죠. 하지만 오직 서연만이 침착했습니다. 연기의 방향을 파악하고 불의 확산 속도를 계산하고 있었죠. 마치 이런 상황에 익숙한 것처럼 말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서연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칠공주파의 반응은 과연 어떨까요? 은인에게 감사할까요? 아니면 여전히 못된 본성을 드러낼까요? 연기가 점점 짙어졌습니다. 천장 한쪽에서 불꽃이 튀기 시작했고 상황은 급속도로 악화되었죠.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연회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출구로 몰려들면서 완전한 병목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칠공주파는 그 와중에도 최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지연이 임신한 여성을 밀어버렸습니다. 자신이 먼저 나가겠다면서 말이죠. 유리는 지팡이를 짚고 있던 할아버지를 밀치고 지나갔습니다. 늙은이는 느리다며 욕까지 했죠. 다른 멤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린아이가 울고 있는데도 그냥 밟고 지나갔죠. 완전히 인간성이 바닥을 친 모습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밀치고 밀리면서 더 큰 혼란이 벌어졌습니다. 한 여성이 하이힐 때문에 넘어졌는데 뒤에서 오는 사람들이 그냥 밟고 지나갔습니다. 연기가 점점 짙어지면서 시야도 나빠졌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우렁찬 목소리가 연회장 전체를 압도했습니다. 모두 멈춰. 지금 당장.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 동작을 멈췄습니다. 목소리의 주인은 김서연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평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강력하고 위험 있는 마치 고급 장교의 명령 같았죠. 사람들이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이죠. 서연이 계속해서 지시했습니다. 모두 바닥에 엎드려. 연기는 위로 올라간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일제히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마치 군대의 훈련장처럼 말이죠. 서연의 목소리에는 사람들을 복종하게 만드는 강력한 카리스마가 있었습니다. 칠공주파도 어쩔 수 없이 바닥에 엎드려야 했습니다. 지연이 중얼거렸습니다. 전현이 감히 우리한테 명령을? 하지만 지금은 생존이 우선이었습니다. 서연이 다시 명령했습니다. 침착하게 기어서 이동해. 한 명씩 질서를 지켜서. 서연은 직접 앞장서서 길을 안내했습니다. 연기가 적은 안전한 경로를 찾아 사람들을 인도했죠. 마치 이런 상황의 전문가인 것처럼 말입니다. 넘어진 할아버지를 일으켜 세우고 다친 여성을 부축했습니다. 임신한 여성은 특별히 조심스럽게 도와주었죠. 한 사람도 놓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서연은 출구에서 병목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교통정리까지 했습니다. 한 번에 3명씩만 나가도록 속도를 조절했죠. 연기가 심한 구간에서는 젖은 손수건을 나눠주며 코와 입을 가리라고 지시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고 전문적이었습니다. 마침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게 대피했습니다. 연회장 밖으로 나온 사람들은 아직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방금 전 자신들의 생명을 구해준 사람이 그 조용했던 김서연이라는 게 말이 안 됐거든요. 소방차와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서연은 소방관들에게 정확한 상황 브리핑을 했습니다. 화재 발생 위치, 연기의 확산 방향, 건물 구조, 대피 인원까지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보고했죠. 소방관들이 놀라워했습니다. 이렇게 전문적인 보고를 받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소방관 중 한 명이 물어봤습니다. 혹시 관련 업종에 계시냐고요? 서연은 그냥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런 쪽 일을 좀 해. 사람들이 서연 주위로 몰려들었습니다. 모두 감사하다고 서연 덕분에 살았다고 했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정말 고맙다고 은인이라고 했죠. 임신한 여성도 눈물을 흘리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칠공주파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지연이 투덜거렸습니다. 뭐 대단한 일 한 것처럼 난리야. 유리가 거들었습니다. 당연한 거 아냐? 사람이면 누구나 그럴 수 있는 거지.
다른 동창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서연이가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그러자 지연이 비웃었습니다. 과장하지 마. 우리도 충분히 알아서 나갔을 거야. 유리가 더욱 독하게 말했습니다. 오히려 전연이 소리 지르는 바람에 더 혼란스러웠어. 괜히 나서서 방해했다고. 주변 사람들이 황당해했습니다. 한 동창이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서연이가 구해준 건데. 하지만 칠공주파는 전혀 미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지연이 말했습니다. 구해줬다고? 웃기지 마. 우리가 부탁이라도 했어? 유리가 더욱 악랄하게 말했습니다. 오히려 고마워해야 할 건 전연 쪽이야. 우리 같은 사람들을 도와줄 기회를 줬으니까. 다른 멤버가 거들었습니다. 맞아. 저런 거지가 언제 우리를 도와볼 기회가 있겠어? 영광으로 알아야 해. 주변 동창들이 완전히 기가 막혀 했습니다. 한 남자 동창이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너희들 정말 너무해.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지만 칠공주파는 오히려 더 당당했습니다. 지연이 말했습니다. 뭐가 너무해? 사실을 말한 건데. 유리가 서연을 향해 직접 말했습니다. 야, 김서연아. 너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우리가 고마워할 거라고 생각했어? 서연은 아무 말 없이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웠죠. 지연이 계속했습니다. 10년 전에도 우리 밑에 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야. 공무원 주제에 설치지 마. 유리가 더욱 독설을 퍼부었습니다. 그래, 내 주제를 알라고. 가난뱅이는 가난뱅이답게 조용히 있어.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서연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서연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 목소리에는 뭔가 위험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칠공주파는 그런 서연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지연이 더욱 거만하게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너 같은 년이 우리한테 대드는 게 말이 돼? 서연이 한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 순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서연에게서 뭔가 강력한 기운이 느껴지기 시작했거든요. 다른 동창들도 그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뭔가 중대한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죠. 드디어 서연의 진짜 정체가 드러날 순간입니다. 배은망덕한 칠공주파에게 과연 어떤 충격적인 진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리고 10년간 숨겨온 서연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서연이 천천히 한 걸음씩 칠공주파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 순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서연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의지가 보였죠. 칠공주파는 아직도 서연을 얕보고 있었습니다. 지연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왜 화났어? 사실을 말했는데 기분 나빠? 유리가 거들었습니다. 가난뱅이 주제에 눈빛이 무섭네. 뭐 할 건데? 우리한테 덤빌 거야? 다른 동창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흐르고 있었거든요. 서연이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이 말했습니다. 내 소개를 다시 할게. 칠공주파가 킥킥거렸습니다. 뭔 소개? 공무원이라고 했잖아. 서연이 계속했습니다.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사령부 소속이야. 순간 연 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서연이 더욱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특전사 대위 김서연이야. 충격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특전사? 대위? 칠공주파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지연이 어버버하며 말했습니다. 뭔 소리야? 거짓말하지 마. 서연이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군인 신분증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신분증을 확인했습니다. 정말로 대한민국 육군 대위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한 동창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짜네. 서연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했다고 말했습니다.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후 특수전사령부에 배치되었다고 했죠. 지난 7년간 국가 기밀 임무를 수행해왔다고 했습니다. 대테러 작전, 해외 파견, 인질 구출 등 온갖 위험한 임무를 다 경험했다고 했죠. 사람들이 감탄했습니다. 한 동창이 말했습니다. 대단해. 정말 자랑스러워. 하지만 칠공주파는 아직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유리가 말했습니다. 가짜일 거야. 어디서 위조 신분증을 구해온 거 아니야? 서연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한 번호로 전화를 걸었죠. 서연이 말했습니다. 여보세요, 대대장님. 김서연 대위입니다. 스피커폰으로 바꿨습니다. 전화기에서 중후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상대방이 말했습니다. 오, 서연아. 잘 지내고 있나? 휴가는 어때?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대대장님. 상대방이 계속했습니다. 너 덕분에 지난번 작전이 성공했어. 진짜 자랑스럽다. 그리고 농담조로 말했습니다. 혹시 민간인들이 우리 에이스를 괴롭히고 있는 건 아니지? 그럼 내가 직접 나가서 혼내줄 텐데. 연회장에 있던 사람들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대대장, 에이스, 작전, 이 모든 게 진짜라는 뜻이었습니다. 서연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칠공주파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서연이 말했습니다. 이제 믿겠어? 칠공주파는 완전히 멘붕 상태였습니다. 그 찐따 김서연이 특전사 대위라고? 말이 안 됐습니다.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아까 화재 때 그런 전문적인 대응이.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내가 받은 훈련이니까. 유리가 말했습니다. 그럼 진짜로? 라고 어버버했죠. 서연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네, 진짜야. 너희들이 그렇게 무시했던 그 가난뱅이가 지금은 국가를 지키는 장교야. 칠공주파가 완전히 대꿀멍했습니다. 다른 동창들은 서연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한 남자 동창이 말했습니다. 와, 진짜 대단해. 존경한다. 다른 여자 동창도 말했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워. 우리 동창 중에 이런 사람이 있다니. 하지만 서연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서연이 칠공주파에게 말했습니다. 10년 전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하지? 칠공주파가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서연이 계속했습니다. 가난뱅이, 찐따, 거지라고 부르면서 온갖 굴욕을 줬지. 변기물을 마시게 하려 했고 급식 그릇을 엎어서 바닥에서 주워 먹으라고 했지. 칠공주파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다른 동창들이 충격받은 표정으로 칠공주파를 바라봤습니다. 한 동창이 말했습니다. 진짜야? 그런 일이 있었어?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네, 매일매일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뺨을 때리고 교과서를 찢고 사물함에 썩은 음식을 넣기도 했죠. 동창들이 칠공주파를 비난하는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 한 여자 동창이 말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너무 심했잖아. 칠공주파는 변명하려고 했습니다. 지연이 말했습니다. 그때는 애들이었잖아. 철이 없어서. 하지만 서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철이 없어서? 그럼 오늘은 어떻게 설명할 거야? 내가 너희들의 목숨을 구했는데 고맙긴 뭘 당연한 거 아니냐고 했지. 가난뱅이는 조용히 있으라고 주제를 알라고 했지.
동창들이 더욱 분노했습니다. 한 남자 동창이 말했습니다. 진짜 너희들 최악이다. 은인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칠공주파는 완전히 궁지에 몰렸습니다. 서연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괴롭혔던 이유가 뭔지 알아? 단지 가난하다는 이유 하나뿐이었지. 하지만 그 가난한 아이가 지금은 너희들보다 훨씬 더 큰 일을 하고 있어. 너희들은 개인의 부와 명예만 쫓아왔지만 나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목숨을 걸고 일해왔어. 과연 누가 더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걸까? 연 회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서연의 말에 압도되었습니다. 칠공주파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완전히 굴복당한 상태였죠.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서연에게는 더 큰 비밀이 있었죠. 그리고 칠공주파가 저지른 일에는 더 깊은 진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과연 마지막 반전은 무엇일까요? 시퀀스 6. 칠공주파가 완전히 굴복한 상태에서 서연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이 말했습니다. 사실 나에게는 더 할 말이 있어. 사람들이 궁금한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이 계속했습니다. 내가 왜 이 동창회에 참석했는지 궁금하지 않아? 칠공주파가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연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나는 몇 년 전부터 너희들을 조사하고 있었어.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조사? 무슨 조사? 서연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특수전사령부에서는 때로는 민간 분야의 부정부패나 범죄를 수사하기도 해. 특히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건들 말이야. 칠공주파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서연이 지현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박지현, 남편이 성형외과 의사라고 했지? 지현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서연이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에서 불법 의료행위와 탈세를 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어. 지현이 깜짝 놀라며 부인했습니다. 그런 일은 없어. 서연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보톡스 불법 유통, 무허가 시술, 의료진 자격 위조. 증거는 충분해. 지연이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되었습니다. 서연이 이번에는 유리를 바라봤습니다. 최유리는 어때? 대기업 임원이라고 했지? 유리가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서연이 말했습니다. 회사 기밀을 경쟁사에 넘기고 있다는 첩보를 받았어. 산업 스파이 활동으로 수십억 원의 이익을 챙겼다고 하더군. 유리가 부인했습니다. 말도 안 돼. 증거라도 있어? 서연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유리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녹음된 목소리가 말했습니다. 이 자료만 넘겨주면 5억은 받을 수 있어. 어차피 회사가 망하든 말든 내가 알 바 아니야. 유리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서연이 계속해서 다른 멤버들의 비리를 폭로했습니다. 한 명은 남편과 함께 보험 사기를 저질렀고 다른 한 명은 아이 입학을 위해 뇌물을 줬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멤버는 세금 포탈을 했고 나머지는 각종 불법 대출과 도박으로 문제가 있다고 했죠. 칠공주파 전체가 범죄자 집단이었던 겁니다. 다른 동창들이 완전히 경악했습니다. 한 동창이 말했습니다. 진짜야? 이런 일들이 다 사실이야?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네, 모두 확실한 증거가 있어. 칠공주파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지연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제발. 이건 별개잖아. 학창시절 일이랑은 상관없잖아. 서연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서연이 말했습니다. 상관없다고? 그럼 왜 10년 전에 나를 그렇게 괴롭혔는지 진짜 이유를 말해줄까?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서연이 계속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괴롭힌 이유는 내가 가난해서가 아니었어. 진짜 이유는 내가 너희들의 비밀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야. 칠공주파가 완전히 경직되었습니다. 서연이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우연히 들었어. 박지현 아버지가 회사 돈을 횡령하고 있다는 것을. 최유리 어머니가 남의 남편과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다른 멤버들의 가족들도 모두 뭔가씩 숨기고 있는 게 있었어. 서연이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내가 그 비밀들을 누군가에게 말할까봐 두려워했던 거지. 그래서 나를 괴롭혀서 입을 막으려고 했던 거야. 칠공주파가 완전히 들통났습니다.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정말 알고 있었어?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네, 모든 걸 알고 있었어. 하지만 나는 한 번도 그 비밀들을 누군가에게 말한 적이 없어. 오히려 너희들이 나를 괴롭히는 게 더 이상했지. 유리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그럼 왜 말하지 않았어?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남의 사생활에 관심이 없었거든. 그냥 조용히 공부하고 졸업하고 싶었을 뿐이야. 하지만 너희들은 내가 위협이 된다고 생각했나 보지. 다른 동창들이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한 동창이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괜한 죄책감 때문에 서연이를 더 괴롭혔던 거구나. 서연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너희들이 나를 괴롭힌 덕분에 내가 더 강해졌어. 군대에 가서 특전사가 되고 정의를 실현하는 일을 하게 되었지. 그리고 결국 너희들의 범죄를 밝혀내는 일까지 하게 되었네. 칠공주파는 완전히 절망에 빠졌습니다. 자신들이 괴롭혔던 그 아이가 결국 자신들을 심판하는 위치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보다 더 완벽한 인과응보는 없었죠. 서연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수사기관에서 너희들을 찾아갈 거야. 각자 변호사를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칠공주파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들의 화려했던 삶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게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에게는 마지막 한 가지가 더 남아 있었습니다. 복수가 아닌 진짜 용서에 대한 이야기였죠. 과연 서연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시퀀스 7. 서연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듯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아직 끝나지 않았어. 칠공주파가 더 이상 무너질 수 없을 만큼 절망했는데도 서연은 계속했습니다. 서연이 냉소적으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괴롭힐 때 했던 말들 기억나? 가난뱅이는 가난뱅이답게 살아라. 거지는 거지 노릇이나 해라라고 했지. 칠공주파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서연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진짜 거지는 너희들이네. 돈은 많을지 몰라도 인간성은 완전히 바닥이고 범죄로 번 더러운 돈으로 살아가는 진짜 거지들이지. 주변 동창들이 서연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이 더욱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자랑하던 그 모든 것들, 이제 다 끝났어.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습니다. 무슨 뜻이야? 서연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박지현, 남편 병원 내일부터 영업 정지야. 의료진 자격증도 모두 취소되고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거야. 압구정동 펜트하우스도 압류될 예정이고. 지연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것들이 자신의 모든 자랑이었거든요. 서연이 유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최유리는 내일 아침에 회사에 가면 징계위원회가 기다리고 있을 거야. 산업 스파이 활동으로 즉시 해고되고 손해배상금만 수백억 원이야. 평생 갚아도 안 될 금액이지. 유리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서연이 나머지 멤버들에게도
하나씩 말했습니다. 보험 사기 친 애는 보험금 전액 반환하고 형사처벌 받을 거고, 뇌물 준 애는 자녀 입학 취소되고 본인도 구속될 거야. 세금 포탈한 애는 국세청에서 전 재산 압류할 예정이고, 도박한 애는 이미 사채업자들이 쫓고 있다는 정보도 입수했네. 칠공주파 전원이 완전히 생지옥에 빠졌습니다. 서연이 마지막 일격을 날렸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내용이 내일 아침 신문사회면 톱기사로 나가. 기자들에게 제보도 이미 마쳤고, 고교 동창회에서 밝혀진 충격적인 범죄 집단이라는 제목으로 말이야. 칠공주파가 완전히 절규했습니다. 지연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제발,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서연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심하다고? 너희들이 나에게 했던 일들은 심하지 않았나? 변기에 얼굴을 박으려 했을 때는 안심했나? 급식을 바닥에 엎어서 개처럼 하차 먹으라고 했을 때는 안심했나? 동창들이 칠공주파를 향해 완전히 분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연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나는 18살 어린아이였어. 아무 잘못도 없는 아이를 그렇게 괴롭혀 놓고 이제 와서 너무 심하다고. 웃기지 마. 유리가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유리가 말했습니다.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용서해줘. 서연이 유리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지금 용서를 빌어? 10년 늦었네. 10년 전에 빌었어야지. 그때는 나를 무시하고 괴롭히더니 이제 와서 용서를 빌다니. 다른 멤버들도 모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말했습니다. 너희들 덕분에 내가 얼마나 강해졌는지 알아? 매일 밤 울면서 다짐했어. 언젠가는 반드시 갚아주겠다고. 그리고 정말로 갚아주고 있네. 지금 이 순간에 말이야. 서연이 핸드백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고등학교 때 일기장이었습니다. 서연이 펼쳐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지연이와 유리가 나를 때렸다. 이유는 숙제를 늦게 가져다 줬다는 것이다. 급식 시간에 밥그릇을 엎어버렸다. 점심을 굶었다. 배가 너무 고프다. 변기에 얼굴을 박으라고 했다. 거부했더니 더 심하게 맞았다.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의 고통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죠. 서연이 일기장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이 일기장의 모든 페이지가 너희들이 나에게 한 일들로 가득해. 매일매일 적었어. 언젠가 반드시 갚겠다고 다짐하면서 말이야. 그리고 오늘 드디어 그 다짐을 이뤘네. 칠공주파는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서연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너희들도 나처럼 살아봐. 절망하고 굴욕당하고 모든 걸 잃어봐. 그때서야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게 될 거야. 서연이 돌아서려고 했을 때 지연이 마지막으로 물어봤습니다. 지연이 말했습니다. 그럼 정말 끝이야? 서연이 뒤돌아보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끝이라고? 이제 시작인데. 감옥에서 몇 년 살아보고 재산 다 잃어보고 사회에서 매장당해봐. 그게 바로 내가 받은 참교육이니까. 연회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서연의 완벽한 복수에 경악했습니다. 동시에 칠공주파의 참혹한 최후에 소름이 돋았죠. 이것이야말로 진짜 참교육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에게는 정말 마지막 한 가지가 더 남아 있었습니다. 복수를 마친 후에 느끼는 진짜 감정과 진짜 메시지가 기다리고 있었죠. 서연이 칠공주파를 완전히 굴복시킨 후 연회장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방금 벌어진 일을 믿을 수 없어 했죠. 서연은 잠시 자리에서 떨어져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10년간 준비했던 복수가 드디어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죠.
생각했던 것만큼 후련하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죠. 한 남자 동창이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정말 대단했어. 완전히 통쾌했다. 다른 여자 동창도 말했습니다. 걔들이 그런 일을 저질렀다니 정말 충격이야. 잘한 것 같아. 동창들이 모두 서연을 영웅처럼 대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서연이 다시 칠공주파 쪽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죠. 서연이 그들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사실 나도 놀랐어. 너희들이 이렇게까지 타락했을 줄은 몰랐거든. 지연이 고개를 들어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서연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10년 전 나는 너희들을 미워했어. 매일 밤 복수를 꿈꿨고 반드시 갚아주겠다고 다짐했지. 그리고 정말로 복수했어. 오늘 이 자리에서 말이야. 칠공주파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너희들을 보니까 오히려 불쌍해. 예쁘고 인기 많던 그 소녀들이 이렇게 추악한 어른이 되다니. 유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용서해 줄 거야? 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연이 말했습니다. 용서는 없어. 너희들이 저질러 놓은 일들은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해. 하지만 내가 이 복수를 통해서 깨달은 게 있어. 서연이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진짜 승리는 복수가 아니라는 거야. 너희들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 진짜 승리였어. 동창들이 서연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서연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괴롭혔기 때문에 나는 더 강해졌어. 군대에 가서 특전사가 되었고 정의를 실현하는 일을 하게 되었지. 무엇보다 너희들처럼 타락하지 않고 올바른 길을 걸을 수 있었어. 지연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때문에 오히려 좋은 사람이 된 거야? 서연이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래. 너희들의 괴롭힘이 나에게는 오히려 성장의 기회가 되었어. 반면에 너희들은 그 우월감과 권력에 취해서 점점 타락의 길로 빠져들었고, 서연이 주변 동창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교훈이야. 고난과 시련은 사람을 더 강하게 만들지만 안일함과 특권은 사람을 타락시켜. 한 동창이 물어봤습니다. 그럼 서연이는 지금 행복해? 서연이 잠시 생각하고 대답했습니다. 네, 행복해. 내가 하는 일에 자부심을 느끼고 올바른 길을 걷고 있다고 확신하거든. 무엇보다 너희들처럼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정직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 자랑스러워. 서연이 마지막으로 칠공주파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진심으로 반성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길 바라. 감옥에 가더라도 그곳에서 진짜 참회를 해. 그리고 나중에 사회에 나와서는 나처럼 정직하게 살아가길 바라. 칠공주파가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연이 연회장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오늘 이 일을 통해서 모든 분들이 교훈을 얻길 바라. 남을 괴롭히고 무시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그리고 정직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깨달으시길 바라. 서연이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동창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이었지만 곧 연회장 전체가 박수로 가득 찼죠. 서연이 문 앞에서 한 번 더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모든 분들 정직하고 선량하게 사세요. 그것이 진짜 행복한 삶의 비결이야. 서연이 연회장을 나갔습니다. 뒤에서는 여전히 박수 소리가 들렸죠. 칠공주파는 바닥에 앉아서 울고 있었지만 아무도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저지른 일의 대가를 치르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거든요. 며칠 후 정말로 모든 것이 서연의 말대로 되었습니다. 신문에는 칠공주파의 범죄 행각이 대서특필되었고 그들은 모두 처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복수가 끝난 후에 더욱 평화로운 마음이 되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과거의 상처에서 자유로워진 것 같았죠.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진짜 승리는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라는 걸. 서연은 앞으로도 정의롭고 올바른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성공한 인생이니까요. 그 후 몇 년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특전사로 활약하며 국가를 지키고 있습니다. 칠공주파는 모두 그들이 저지른 일의 대가를 치렀습니다. 일부는 감옥에서 진짜 참회를 하며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일부는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더 이상 그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 덕분에 더 강하고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바로 진짜 성장이고 진짜 승리입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보셨나요? 서연이 한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너무 가혹했다고 생각하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정말 궁금합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도 학창 시절에 비슷한 경험이 있었다면 어떻게 극복했는지도 공유해 주시면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이런 권선징악 이야기가 좋았다면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이런 통쾌하고 감동적인 실제 이야기들을 계속 들려드릴 테니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